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미 진행이 너무 돼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수술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 그런 의미에서 너무 늦지 않게 미리 받으면 좋은 최소한의 간단한 시술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원장님, 연예인들 보면 어릴 때부터 되게 일찍 외모 관리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일찍부터 관리하면 그렇게 예뻐질 수 있을까요? 좀 질문이 되게 난처하네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돼요? 질문의 전제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노화에 있어서 예방, 선제적인 대처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예뻐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젊고 되게 건강하고 활기찼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받으면 좋은 시술, 이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진료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미 진행이 너무 돼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수술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전 주사로 그냥 간단하게는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제 제가 시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 영상에서는 시술 얘기를 최대한 좀 안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우리가 아예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해야 한다면 미리 쉽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뒤늦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에는 그때 그렇게 해봐야 미리 예방한 것보다 결과가 좋지도 못하고 비용도 오래 걸려, 회복도 오래 걸려,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 그런 의미에서 너무 늦지 않게 미리 받으면 좋은 최소한의 간단한 시술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우리가 안 한다면 모르는데 너무 늦어서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지는 상황을 피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제가 이제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얼굴의 변화를 간단하게 3단계로 말씀을 자주 드려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단계, 아주 초기 변화죠. 그래서 집에서 그냥 홈케어 좀 하고 좋은 습관만 좀 가져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간단하게 주사나 시술로도 개선이 가능한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주고 축을 바꿔주는 그런 수술들,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시술들이 필요한 단계예요. 우리의 1차적 목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지 않게 예방을 철저히 하되 3단계가 되기 전에 적어도 2단계에서 적절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얼굴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대표적인 사인 중에서 첫 번째, 아주 가는 주름. 손으로 펴도 펴지는 주름이에요. 미간을 자꾸 이렇게 찡그린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눈이 좀 나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찡그려요. 그런 경우에는 이 주름을 반대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펴주기만 해라. 페인 자국을 따라서 펴주는 것만으로도 주름이 많이 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자주름. 물론 팔자주름은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안 웃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주름이 깊게 패인 그 골짜기 바로 위를요 강하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가끔 생각날 때마다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주름이 상당히 많이 펴집니다. 또 이제 많이 주름이 생기는 부위가 여기 입가 쪽 주름이죠. 입가 쪽 주름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다양해요. 입에 힘을 주는 습관, 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나 지방이 처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입에 이렇게 힘주는 습관을 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2단계가 됐어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때는 주름을 짓지 않고 있어도 또는 펴도 자국이 좀 남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어떻게 된다? 흉터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시기죠. 이렇게 만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이라 그랬죠. 자, 이 습관이 근데 참 내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교정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그 습관을 없애주는 간단한 도움이 좀 필요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보톡스 한 방. 한번 이렇게 맞으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내 습관이 사라지니까 그 정도 노화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 간단한 보톡스 한 방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생기는 골짜기의 원인은 인대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꺾여서 생기는 그런 주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대를 받쳐서 살짝 들어 올려주는 시술은 조금 필요하죠. 그럴 때 제일 간단한 게 히알루론산 필러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시기를 그냥 우리가 넉넉히 지나가게 되면 흉터의 단계가 들어섭니다.
3단계예요. 미간의 흉터가 깊으면 가만히 있어도 폭 패인 자국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필러로 들어 올려도 그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완벽한 개선은 불가능하죠. 두꺼운 종이 접으면 아무리 펴도 그 자국이 날카롭게 남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2단계에서는 최대한 3단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죠. 이가주름과 팔자주름은 단순히 표정에 의해서 생긴 주름이 아니라 3단계쯤 되면은 이 얼굴 살이 지방과 피부가 처진 게 동반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팔자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늘어진 지방이 많으면 제거를 해야죠. 그리고 리프팅을 해야 돼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거상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노화의 두 번째 요소, 처짐이에요. 처짐에는 3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 탄력이 안 좋으면 많이 처지겠죠. 두 번째,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처지니까 그 중력은 뭐예요? 결국 무거울수록 얼굴 살이 많으면 처지겠죠. 세 번째, 표정을 많이 짓고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처지겠죠. 근데 세 번째, 표정이나 움직임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니까. 먼저 탄력. 탄력은 타고난 게 크죠. 하지만 콜라겐 같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성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더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1단계 처지기 전에는 피부 탄력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스스로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균형 잡힌 식사, 이건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내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습과 철저한 자외선 차단, 이런 것들. 두 번째로 이제 중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얼굴살이 많으면 많이 처지니까 탄력 좋고 얼굴살 없는 사람은 거의 안 처져요. 그래서 너무 얼굴살이 많은 건 좋진 않죠. 그래서 평소에 얼굴에 너무 살이 많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는 중요할 거예요. 1단계에서. 자, 2단계. 팔자 위나 입가 쪽으로 살포시 볼륨감들이 늘어져 보이기 시작하는 그 단계예요. 그늘도 조금 지기 시작하는, 보통 이제 30, 40대면 나타나죠. 그래서 팔자 위가 좀 늘어졌어요, 심술보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단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볼도 조금 패이고 그 다음에 인디언 밴드도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얼굴이 울퉁불퉁해지기 시작. 자,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처음에 초기에 지방을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얼굴살을 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다이어트를 해도 처진 지방은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지방을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사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방량이 많다면, 그래서 너무 주사가 횟수가 오래 걸릴 것 같다, 갈 길이 멀다, 그러면 바늘구멍으로 지방을 쭉 뽑아낼 수도 있죠. 자, 이제 3단계에 도달했어요. 3단계까지 가시는 거는 보통 폐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 이후 5년 안에 우리 피부의 콜라겐의 3분의 1이 사라져요. 그리고 매년 그 이후에 2%씩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는 급격하게 피부 탄력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처짐도 더 심해지죠. 그래서 폐경 즈음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주베룩 같은 콜라겐 부스터, 또는 써마지,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장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콜라겐 재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예 그 단계를 지나서 완전히 축이 무너진 경우에는 결국은 스마스 근육까지 당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거상이에요. 이때 이제 지방도 같이 제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달걀 거상이라고 부르죠.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거상 최대한 늦게 하려면 진짜 미리미리 관리해야겠네요. 근데 저 최근에 거울 보는데 얼굴이 예전보다 되게 울퉁불퉁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제 노화의 3번째 사인 중에 하나인 살이 부분적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현상 때문인데요. 살이 빠졌다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얼굴에 있는 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지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 밑에 악광대, 팔자, 볼페이, 마리오넷 주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를 그때는 밑에서 받쳐주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 방법 중에서는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고요. 그 밖에 뭐 지방이식이나 콜라겐 부스터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지인대를 밑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 원장님이 알려주신 3가지 꼭 기억해서 미리미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주제는 이거예요. 너무 늦게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후에 하는 큰 치료보다는 그 전에 하는 간단한 시술이 더 낫고요. 또 그 간단한 시술보다도 그 전에 미리 예방을 내가 꾸준히 홈케어
셀프케어 또는 습관을 통해서 한다면 그게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제 채널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실천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든 이사 닥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